전 시간까지가 우리가 이제 경제 지표에 대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경제 지표가 굉장히 많이 나오지만 중요한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생산 지표, 물가 지표, 소비 지표, 고용 지표, 주택 지표, 무역 지표 중에서 중요한 것들만 제가 딱 선별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렸고요. 그죠? 그 다음에 또 그 외에 또 좀 보완적으로 또 핵심 그 경제 지표에 대해서 몇 가지를 더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경제 지표들이 이제 나오는데 중요한 것들을 이제 좀 내용을 좀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자, 그에 대해서 경제 지표 하나하나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중요한 거는 이거는 우리가 다 아시죠? GDP, 국내 총생산. 이거는 그 우리가 이제 거의 일반인들도 해석을 하지 않더라도 알고 있는 일단은 지표입니다. 그래서 GDP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경제를 총괄하는 거시적 종합 지표죠. 그래서 이 GDP가 이제 분기별로 이제 변화율을 통해서 나오게 되면은 이게 이제 경제 성장률을 도출을 하죠.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GDP를 보고 내년에 경제 성장률이 어떻게 되겠다. 이거를 지금 도출을 해내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가 지수나 이런 그 선물 가격의 시세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겠죠. 그래서 맨날 나오는 게 아니고요. 각 분기마다 20일, 30일 사이에 가끔 분기마다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나올 때마다 중요하게 우리가 일단은 봐야 되고요. 발표 기간은 통계청에서 일단은 발표를 하고, 자, 이 GDP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그 성장률, GDP 성장률이 나오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GDP가 증가하는 걸로 나왔어요. 증가하면 뭐예요? GDP가 증가하면 좋죠. 국내 총생산이 그만큼 증가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경기가 활성화되고 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경기가 활성화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주시장이 강세장으로 가죠. 주시장이 올라가죠. 이 GDP가 예상치보다 항상 이 경제 지표를 여러분들이 볼 때는 예상치가 얼마만큼 나와요. 나오고 이전치가 나오는데 예상치보다 갑자기 더 월등하게 나왔어요. 그러면 임팩트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에 주식 시장에 강한 임팩트를 주면서 주식시장을 끌어올려 버리죠. 근데 예상치랑 좋긴 좋아요. GDP가 증가했어. 예상만큼 나왔어. 그러면 임팩트를 그렇게 크게 주지는 않아요. 항상 경제 지표가 나올 때 예상치보다 크게 월등하게 이제 실제치가 나와버리면은 그만큼 시세에 영향을 크게 끼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GDP 증가하면 주식시장 강세장으로 당연히 가고요. 채권 가격은 반대입니다. 항상 제가 얘기했죠. 채권 가격은 항상 주식시장이 올라가면 채권 가격은 반대로 하락한다. 그죠? 그래서 미국 경제 지표니까 미국 지수가 이제 올라가면 미국 채권 가격은 하락하겠죠. 자, 여기서 만약에 채권 가격은 하락하는데 채권 수익률은 어떨까요? 채권 가격하고 채권 수익률은 항상 반대로 움직인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채권 수익률은 상승하겠죠. 그죠? 네. 자, 그래서 주식시장이 강세로 가니까 어떻게 돼요? 이거 미국 주식시장으로 강세보면 달러화 가치가 올라가죠. 달러가 강세로 가겠죠. 그죠? 네. 그래서 GDP가 증가하면 이렇게 일단은 흘러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GDP도 확정 GDP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기초 통계에 의해서 GDP가 이제 가공 통계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확정 GDP가 나올 때가 가장 영향을 크게 끼칩니다. 이제 확정됐다 이거죠. 그죠? 네, 그래서 요거는 좀 그 뒤에 나옵니다. 비교적 시일이 이제 걸린다고 나와 있죠.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데 확정 GDP가 훨씬 파워가 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국내 총생산 지금 그래프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은 예상치가 4.6으로 봤었는데 실제치도 4.6이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월가의 보고서도 나오고 하는데 별로 예상했던 것만큼 실제랑 똑같이 나오면 이게 좀 임팩트가 없어요. 그래서 이때는 시세가 그렇게 만약에 이제 이 실제치나 예상치나 경제가 이전보다는 이제 많이 그 활성화된 수치라고 보더라도 이제 항상 주식 시장이든 선물 시장이든 기대감이 항상 올라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면 시장이 별로 안 움직일 가능성도 좀 큽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요. 자, 그리고 생산 지표. 이제는 생산 지표입니다. ISM 제조업 지수 발표. 자, 매월
1영업일에서 3영업일 사이에 발표를 하고요. 자, 거기서 미국 금해관리자 협회에서 일단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Institute for Supply Management, ISM, 그래서 줄여서 ISM, 그래서 ISM 제조업 지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요건 뭐 미국의 구매자 관리 협회에서 일단 발표를 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인플레이션에 관한 기업 마인드를 수치를 하는 겁니다.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이제 진행되고 있나 이걸 통해서 이 지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가늠할 수 있는 건데요. 이건 어떻게 이제 수치를 이제 내냐면 50개 주에서 375개의 회사 구매 담당자들 이 사람들의 설문을 받아서 산출을 합니다. 그래서 이 수치가 50 기준을 이제 이상이면 50 이상이면 이제 경기가 확장되고 있구나, 활성화되고 있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고요. 만약에 이제 50 이하면 경기가 쪼그라들고 있구나, 수축하고 있구나, 별로 안 좋은 거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뭐 이것도 마찬가지로 경기 선행지수. 앞으로의 예측을 할 때 선행에서 나오는 지수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월 대비해서 또 예상치보다 좋게 나왔어요. 개선됐다 이거죠. 좋게 나왔으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주식시장하고 미국 주식시장하고 달러가 강세를 보이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채권 가격은 반대니까 하락. 이렇게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수치 보시면은 실제치 이건 어떻게 되나요? 수치를 보면 예상치는 52.5였는데 실제치가 뭐 51.5가 나왔죠. 뭐 그렇게까지 많이 이렇게 감소해서 실제치가 나온 건 아닌데, 만약에 이게 이제 예상치는 52.5였는데 만약에 실제치가 뭐 한 49 정도 나왔다. 그럼 좀 약간 갭이 좀 벌어졌죠. 이러면은 이제 뭐예요? 예상은 좀 좋게 봤는데, 그죠? 실제치 지수 발표 이제 이전에 시카고 구매관리자 지수가 이제 ISM 지수를 일단은 추정하는 데 좀 사용되는 지표입니다. 먼저 이제 이걸 가지고 또 ISM 지수를 또 추정하겠죠. 그럼 또 이것도 ISM 지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또 선행 지수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구매관리자 지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매월 마지막 영업일에 나오는데요. 발표 기간은 이제 시카고니까 한정돼서 나오는 거가 시카고 퍼체싱 매니저 어소시에이션. 그래서 시카고 구매자 관리 협회에서 또 발표를 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일단은 이제 월간으로 이제 발표가 나오면 이 구매 관리자 지수가 어느 정도 나왔어요. 그러면 ISM 지수가 또 이게 이제 만약에 높게 나오면은 ISM 지수도 좀 높게 나올 수 있겠구나. 이렇게 추정을 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제가 파란 색깔로 해놨는데 ISM 지수를 추정하는 데 또 사용되는 지표니까 또 이걸 보면서 또 ISM 제조업 지수의 좀 선행 역할을 하는 그거를 좀 보시면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50 기준으로 이제 이상으로 올라가면 경기가 확장되고 있다, 활성화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요. 50 이하로 만약에 나오면 경기 위축을 뜻한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월 대비해서 이제 전월 게 있겠죠. 그래서 이제 예상치, 그 다음에 이전 전월치 비교해서 만약에 높게 나왔다. 예상치보다 또 높게 나왔다. 그러면 주식시장과 달러가 강세를 일단 보여줄 거고요. 채권 가격은 반대로 하락. 그죠?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카고 구매관리자 지수도 지금 일단은 뭐 실제치가 이렇게 나온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는 이제 아까 생산 지표였다면 이제 물가 지표 중에서는 이제 뭐가 있느냐? 소비자 물가 지수. 뭐 앞서서 중요하게 찝어드렸던 거 지금 하나하나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소비자 물가 지수 이제 CPI라고 하는데 CPI는 이제 다 약자를 딴 겁니다. 그래서 컨슈머 프라이스 인덱스, 그죠? 소비
그죠? 가격, 그러니까 물가 지표가 되겠죠. 그래서 이건 주기는 매월 15일에서 21일 사이에 발표를 하고요. 발표 기관은 상무부에서, 미국 상무부에서 발표를 합니다. 자, 그래서 딱 이거 제목만 보면 아시겠죠? 제목만 보면 좀 약간 해석할 수 있는 게 되겠죠? 소비자 물가 지수예요. 그러면 일반 소비자들이 소비하고 있는 거를 물가로 지수로 나타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산정을 할 때 이제 소비자들이 대표적으로 이제 사고 있는, 소비하고 있는 재화와 서비스를 묶은 이제 바스켓이라고 하죠. 이 조합에 대해서 가격 변화를 이제 측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뭐 소비하는 건 뭐겠어요? 뭐 맨날 우리가 밥 먹죠, 뭐 고기 먹죠, 뭐 그런 것들, 그리고 뭐 우리가 의류, 옷은 맨날 사지 않습니까? 이런 대표적인 거, 재화 서비스를 이제 한데 묶어서 이 가격들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냐, 그거를 이제 지수로 나타내는 게 소비자 물가 지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물가 지수는 또 뭐예요? 인플레이션을 또 일단은 측정을 할 수가 있죠. 인플레이션을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이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일단 만약에 뭐 올라가게 되면,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제 올라가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연준에서 금리를 이제 인상을 하게 되겠죠. 금리 인상 요인이 됩니다. 물가 지수가 많이 올라왔어. 그러면 연준에서 이제 금리 인상을 고려를 할 겁니다. 금리 인상이 되면 어떻게 되죠?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금리가 올라가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시중에 이제 통화를 좀 긴축을 좀 한다는 의미겠죠. 자, 그리고 만약에 물가 지수가 하락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연준에서는 이제 금리 인하를 고려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가 지수에 따라서 연준의 금리 인상과 인하를 결정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 물가 지수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뭐 여기도 지금 통계가 지금 나오고 있죠. 그래서 뭐 실제치 0.2 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항상 예상치보다 실제치가 만약에 갭이 좀 벌어지면은 또 우리 그 주시장이나 선물 지수의 변동을 일단은 초래를 할 겁니다. 자, 다음으로 생산자 물가 지수입니다. PPI라고 하죠. 물가 지수, 물가 지표 계속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뭐 PPI, Producer Price Index, 그죠? 생산자 물가 지수. 똑같이 미국 상무부에서 발표를 하고요. 매월 9일에서 16일 사이에 발표를 합니다. 자, 생산자 물가 지수는 마찬가지로 생산자가 이제 식품하고 에너지 분야를 이제 제외하고서, 그다음에 생산자가 판매하는 재화와 용역, 그러니까 가격이죠. 이제 또 판매되는 가격이 또 얼마나 변화하고 있느냐, 그걸 또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또 인플레이션하고 관련이 있고요. 만약에 이제 인플레이션 이 생산자 물가 지수가 상승할 시에는 또 연준에서 아까 소비자 물가 지수랑 마찬가지로 금리 인상을 이제 고려하게 되는 거죠. 그죠? 금리 인상을 또 고려하게 되는 거고, 또 만약에 하락 시에, 그죠? 하락 시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또 금리 이제 연준에서 마찬가지로 금리 인하를 또 고려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소비자 물가 지수랑 생산자 물가 지수가 일단 상승할 시에는 연준에서 금리 인상을 일단은 고려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 생산자 물가, 소비자 물가 지수가 하락할 시에는 연준에서 금리 인하를 일단 고려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통점이 있죠? 자, 그래서 일단은 실제치랑 예상치 이렇게 나오고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뭐 소매 판매 지표 뭐 이렇게 나오는데, 요건 일단은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 뭐 대체적으로 포인트가 찍어도 증가 시에 주식하고 달러가 강세 보이고 채권 가격 하락, 그다음에 감소 시에는 주식과 달러 약세, 채권 가격 상승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휴가를 떠나지 않고 시청해 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자,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